그래서 요 사이트로 간 건데, 요 사이트 인터넷에서 그냥 뭐냐면 미분 계산기 이렇게 하면 이런 사이트들이 안내가 될 거라고. 거기다가 수식을 집어넣으면 이런 수식을 집어넣고, 그죠? 아, 이거 아까 보니까 EX도 있고 루트 있으면 또 골치 아프고 여기 사인도 있네. 그렇지만 요거 해가지고 고 하면 뭐가 나온다는 거야. 이 미분한 것에 답이 나와준다는 거지. 그러니까 굳이 내가 미분 공식을 외울 필요도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나사에 컴퓨터도 없던 시절에 그 나사에서 이런 거 계산해야 되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이 공식을 잘해서 빨리 계산하는 게 필요했는데 지금 이 시대에 그런 게 필요하냐라는 거지. 예. 그 히든 피규어스 하는 영화 봤어요, 혹시? 알아요? 히든 피규어스. 한 볼만해요. 나사에 세 명의 그 흑인 여성 과학자가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흑인이고요. 그 다음 또 뭐예요?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예요? 여성 차별도 있고, 남녀 차별도 있고, 그 다음 뭐죠? 흑인 차별도 있고, 이런 거예요. 예. 근데 그 중에 이제 주인공인 이 여자 같은 경우가 뭐냐 하면 이 계산을 엄청나게 잘하는 거지, 이런 것들은. 그리고 어떤 문제를 보면 이 계산을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된다라는 걸 잘하는 어떤 수학자였던 거지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그 계산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딴 사람들은 계산 못하는 걸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계산을 하는 거지 이 사람이. 음. 그 옛날에는 그런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 사람도 어느 순간인가 이 자기 잡에서 잘리잖아. 왜 잘리냐면 그때 이제 IBM 컴퓨터가 나사에 도입된 거지. 그 컴퓨터로 계산하면 다 되잖아. 그지? 그렇게 해가지고 됐는데 이제 뭐그 영화 스토리를 보면 마지막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계산을 하면 계산할 때마다 컴퓨터가 답이 틀린 거야. 왜 틀리냐면 우주에다가 비행기를 날려가지고 저 우주선 날려가지고 어디에 착륙하고 이런 것들은 어떤 문제냐면 굉장히 어 정확도가 있어야 되는데 이 컴퓨터 계산은 뭐 어떤 거냐면 어림셈이거든. 정확하게 0이 아니고 0.00001이면 0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뭔가 계산이 막 틀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이 여자 불러와가지고 다시 계산해가지고 이제 그 미국 최초로 그 뭡니까 이 이 저 이 뭐죠? 지구 궤도를 돈 사람을 도운 게 이제 이 여자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죠? 옛날에는 그런 사람이 필요했지. 예. 지금은 아닌 것 같다라는 거지. 지금은 아예 이렇게 이런 거 계산하는 캘큘레이터도 있고요. 그다음에 컴퓨터로 그냥 대략 근사식으로도 답을 구할 수 있고 하니까 사실 이거 공식 우리 외울 필요도 없는 거다라는 거죠.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예요? 그냥 미분의 개념이 이런 게 있다. 그래서 그 의미가 뭐 어떤 거고 활용을 할 수 있으면 된다. 이런 거겠죠. 오케이. 갑자기 금융에서 왜 갑자기 이, 저, 미분이라는 걸 갑자기 들고 왔냐? 이런 거죠. 그게 뭐냐면, 이 금융에서는 요런 게 좀 필요하다는 거지, 요런 게. 이자율이 바뀜에 따라서 채권 가격이 바뀌는데, 그러면 이자율이 1% 올라갔을 때 채권 가격이 떨어질 건데, 얼마나 떨어지는지가 관심이 있다는 거지.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두레이션이 드러나는 거지. 미분 개념이라는 거지. 그죠? 예. 그래서 금융에서 활용 예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할인세가 있다. 그럼 우리 할인세 공식 구하는 거 알죠? 할인세 마지막에 받는 액면 금액이 FB에 들어갈 거고. 그죠? 그 다음에 1 플러스 이자율에 만기가 10년이면 T가 10 이렇게 돼가지고 채권의 가치를 구하는데 결국에는 채권의 가격은 뭐예요? 뭐의 함수예요? R에 대한 함수네. 그죠? 그리고 뭐예요? R이 1% 올라갔을 때 P가 몇 퍼센트 떨어질까 하는 게 우리 관심인데 R이 1% 올라간다? P가 몇 퍼센트 떨어진다? 이게 뭐냐면 미분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예제 1-1이 이거네. 액면 100원, 만기 30년, 할인채 구할 수 있죠. 그죠? 연이자율이 R%, 이자율이 상승함에 따라서 채권 가격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림으로 그려라. 그러면 이 수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P 이꼴 100 나누기 1 플러스 R의 30성. 그지? 이제 뭐냐면 R이 바뀜에 따라 가지고 P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점들을 다 구해 가지고 엑셀로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죠. 그 답이 이건데.
답이 이렇게 되네요. X축이 뭐죠? R. Y가 뭐예요? P. 예. 그지? 만약 이자율이 0%면 30년 후에 100원의 캐시플로우도 지금 100원이겠지. 그러니까 Y 절편은 100이 될 거고. 근데 이게 0.1이, 0.01이 되면 1%가 되면 한 이 정도 되고 요걸 일일이 다 계산한 거죠. 그죠? 다 계산을 하고 그거를 이렇게 연결하는 선을 그리니까 이런 그림이 나온 거죠. 여하튼 어떤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자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이 좀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채권의 가격은 어떻게 돼요? 떨어져. 떨어진다라는 거죠. 왜 떨어지느냐 하면 R이 어디 붙어 있는데 분모에 붙어 있으니까 분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전체는 줄어들 것이다 라는 게 지금 여기 떨어진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그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자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건 사실인데 이게 이렇게 직선이에요. 아니면 곡선이에요. 0에서 0.01로 증가할 때는 떨어지는 폭이 굉장히 큰데 0.01에서 0.02로 같은 0.01이 올라갔을 때 떨어지는 폭은 좀 줄었다. 그죠? 그냥 체감한다. 그래서 아래로 볼록하다 모양이. 그죠? 아니 그렇잖아. 지금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그지? 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하튼 이게 뭐냐면 직선 아니야. 직선이면 사실 미분이라는 게 별로 그렇게 뭐 대단한 게 아니야. y equal a 플러스 bx면 우리 기울기가 얼마인지 그냥 딱 보면 알아. 미분해야 돼, 안 해야 돼? 아, 물론 x에서 미분하면 bx를 x에서 미분하면 뭐예요? 그냥 b가 나오니까 알지만 그거 몰라도 y equal a 플러스 bx면 기울기는 뭐야? b야. 금방 알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요 기울기가 중요한 거는 이게 선형일 때는 직선일 때는 크게 의미가 없어. 항상 일정하니까. 그지? 언제 의미가 있냐면 기울기가 지금 어떤 형태예요? 직선의 형태가 아니에요. 비선형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포인트에서 기울기의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죠? 그게 뭐냐면 듀레이션이다. 미분이다라는 거죠. 네, 뭐 그런 이야기네요. 선형함수는 기울기가 일정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된다. 뭐 이거 모르는데 시장 모형이라는 게 있다. 이 금융에 시장 모형인데 여기 뭐냐면 이런 거예요. RI는 뭐냐면 그냥 삼성전자의 수익률, 개별 자산의 수익률이고요. 그 다음에 RM은 뭐냐면 시장 수익률, 코스피 지수의 수익률 이런 거예요. 그러면 X축에다가 코스피 지수, Y축에다 삼성전자 수익률 놔둬놓고 매일매일 그 수익률이 있을 거 아니야. 있으면 그걸 점으로 찍을 수 있겠지. 그죠? 그리고 뭐 어떤 걸 하냐 하면 그걸 대표하는 직선 하나 꺼. 그 점들을 대표하는 어떤 직선 하나 꺼. 그런 걸 보고 우리 뭐라 그러냐면 시장 모양 이렇게. 그러면 요 베타는 B는 뭐 어떤 의미를 가져요? 시장 수익률이 1% 포인트 증가했을 때 그랬을 때 삼성전자 수익률이 몇 퍼센트 포인트 증가하는가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그죠? 근데 이거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시장 수익률이 굉장히 크게 증가하건 작게 증가하건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지. 똑같다는 거지. 직선이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냥 요 베타 I만 있으면 아, 삼성전자는 시장이 1% 포인트 변경할 때 뭐 베타가 1보다 크다, 2다 그러면 두 배로 변동한다. 0.5다 그러면 반 정도로 변동한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별로 큰 문제가 안 돼. 미분이라는 걸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그냥 베타 I가 기울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잖아. 그죠? 그런데 비선행 함수이면 기울기가 변할 때 기울기가 변하니까 현재의 이자율 수준에서 이자율이 변하면 채권 가격이 어떻게 변할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다는 거지. 내가 채권 그 펀드 매니저야. 내가 채권에 투자를 했어. 한 종목에 투자한 게 아니고 사실은 포트폴리오에 투자를 했겠지. 그죠? 그러면 시장 이자율이 뭐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최근에는 지금 떨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떨어지면 그러면 내 포트폴리오 가치가 얼마 정도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걸 좀 알고 있으면 좋잖아. 근데 뭐라 그랬어요? 지금 채권 가격이 어떻다고 비선형 함수라고. 그러니까 이거 듀레이션을 좀 알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겠네. 이런 거죠. 예. 그래서 뭐 그 맥클리라는 사람이
이 듀레이션이라는 개념을 처음 만들어서 맥클리 듀레이션 하는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약간 모디파이한 수정 듀레이션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맥클리 듀레이션 컨셉을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냥 dr분의 dp는 아니에요. 그냥 dr분의 dp면 우리 지금 미분하고 정확하게 똑같죠? 그죠? 근데 여기 dp 밑에 지금 분모가 뭐가 있어요? p가 있어요. p 분의 dp면 뭘까요? 우리 그 수익률 계산할 때 수익률 어떻게 계산했지? 오늘의 가격 빼기 어제의 가격, 요게 DP잖아. 그죠? 그 다음 나누기 그 다음 뭐였어요? 어제의 가격이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게 수익률이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채권 가격의 퍼센트 변화이네. 몇 퍼센트 변했냐? 그죠? 예. 요거는 뭐예요? 어, 1 플러스 R분의 DR이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냐면 이자율의 변화네. 퍼센트 변화인데 왜 1 플러스 R을 했느냐?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예. 뭐 이런 거죠. R이 뭐 어떤 숫자예요? 굉장히 작은 숫자예요. 그죠? 그냥 R로 나눠가지고 퍼센트 변화로 이야기하면 뭔가 잘 안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1 플러스 R은 뭐예요? 총 수익률이잖아. 총 이자율이잖아. 그러니까 총 이자율 개념으로 이자율의 퍼센트 변화를 구한 거죠. 그래서 여하튼 뭐예요? 이자율의 퍼센트 변화에 대해서 채권 가격의 퍼센트 변화. 그게 뭐 맥클리. 아, 그러니까 미분 개념을 쓰고 있네. 채권에서. 그죠? 예. 모디파이 듀레이션은 지금 맥클리 듀레이션에 지금 뭐만 없는 거예요? 1 플러스 R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자율의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퍼센트 포인트 변화 이렇게. 왜냐하면 이자율 자체가 퍼센트잖아. 그러면 이자율의 퍼센트 변하는 게 0.1, 10%잖아. 10%에서 0.09, 9%로 변하면 두 개의 차이는 얼마야? 1%, 그다음 뭐라고 붙여야 돼? 포인트라고 붙여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자율 퍼센트 포인트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많이 쓰고요. 뭐 이것도 쓰는 거죠. 이거는 쓰는 거 이건 뭐예요? 10%에서 9% 떨어졌으면 뭐예요? 마이너스 1% 나누기 그다음 뭘 해야 되는 거예요? 1 플러스 0.1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걸 이자율 퍼센트 변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하튼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하여튼 미분 개념이 채권에서 이용됩니다. 이런 거죠. 교수님 25분 지났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한 5분 쉬고요. 5분 쉬면 언제예요? 9시 32분? 30분 다시 봅시다. 우리 아까 예제 1-1 그림으로 그려라 했는데 그림 그릴 수 있겠어요? 내일 보여줘야 돼? 아니면 그냥 본인들이 그릴 수 있겠어?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왜 엑셀이 안 나와? 여기 있구나. 자, 이거잖아. 다시. 왜 카피가 안 되죠? 다시 할게요. 왜 안 되는지 이유는 모르겠는데. 오케이. 자, 여기 R이 있어야 되고,